트럼프가 이란이 최고 지도자로 무스타바를 선출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큰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뒤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선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루 만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였습니다. 그 후 미 NBC 방송과의 통화에서는 그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지속될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오늘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모즈타바에 어떤 대응을 할 거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핵 개발 프로그램 포기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즈타바를 제거하겠다는 의사를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 특수부대를 이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아직 그 단계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머무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인 한국 시간으로 6시 반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요.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선출 이후 첫 회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회견 아주 중요하게 저희도 내용을 보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또 다른 이야기도 했는데요.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네요. 네,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4, 5주로 예상했던 공격 기간보다 매우 크게 미군이 앞서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미국인 인질과 부당 구금자를 위한 행사를 열고 이란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지난 2007년 미 연방수사국 FBI 특수요원이 이란에서 실종된 날에 맞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테러리스트 정권이라면서 전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are trying to hold the world hostage. They are attacking their neighbors. They are attacking neighboring countries, their energy infrastructure, their civilian population. They're attacking embassies. This is a terrorist government. 네, 이란이 미국인을 인질로 잡았던 사실을 부각하면서 이번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군사작전 목표는 이란의 테러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압도적인 힘으로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에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의 망명을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호주에서는 현재 여자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2일 한국과의 첫 경기에서 국가 제창을 하지 않았고 이란 내 보수 세력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란 국영방송 진행자는 반역 행위라면서 맹비난을 했고요. 이후 선수들이 다른 경기에서는 국가를 부르고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 또 인권단체들은 선수들이 귀국 이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보호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We've been asking them to work on the players having agency. There may be some that are incredibly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journey home. It's an incredibly difficult situation. Thank you guys. Cheers.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SNS에 글을 올리고 이들이 살해될 가능성이 높은 이란으로 강제 송환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호주 총리에게 이들의 망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다시 글을 올리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를 했다면서 선수 가운데 5명은 이미 보호 조치를 받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망명 문제를 강하게 거론하고 나선 건 이란 정권의 인권 침해를 부각시켜서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또 미국 내에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각국이 비상조치에 나섰죠. 서방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긴급히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12억 배럴이 넘는 비축유의 방출 가능성까지 열어놨는데요. 중동 전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유럽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에너지 수출을 늘리겠다는 계산입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한 G7 재무장관들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들이 보유한 비축유의 방출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G7 정상들이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Das ist jetzt noch nicht der richtige Zeitpunkt, aber wir sind da offen, auch als Bundesrepublik Deutschland, das in einem koordinierten Verfahren zum richtigen Zeitpunkt dann zu tun. 현재 IEA 회원국들은 정부 통제 아래 12억 배럴 이상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원국 민간 회사들이 보유한 재고도 6억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EA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최대 규모의 석유를 방출해 유가 상승을 억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러시아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에너지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원유 생산이 이달 내로 완전히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출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원한다면 언제든 수출을 재개할 수 있고 다른 시장에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Имея в виду не только наших партнеров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но и в государствах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е, таких как Словакия и Венгрия.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잇따라 비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태국 등이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고 중국은 휘발유와 경유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석유류의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필리핀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중동 사태를 피해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 국민 32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전 세계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도 교민들이 민항기를 타고 귀국했는데 한국에 돌아온 비행기 탑승객들은 가족들을 만나고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에 도착한 한 여성을 보자 반가움을 참지 못한 친구가 한 걸음에 달려가 꼭 껴안습니다. 아들의 무사 귀국을 기다렸던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중동 사태를 피해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 국민 322명을 태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타르 영공은 일부 유럽행 비상 항공편만 운항되고 있었는데 우리 외교당국의 요청에 카타르 정부가 응하면서 긴급 항공편이 마련된 겁니다. 계속되는 폭격 소리에 교민들은 현지에서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엄청 폭발음이 크고 그리고 창문이 막 흔들려요. 비행기가 출발해서도 걱정의 끈을 놓지 못했던 마음은 무사히 돌아온 가족을 만나고 나서야 풀렸습니다. 비행기 타였다고 그랬는데도 불안하더라고. 내가 이제 안심이 되니까 마음 푹 놓고 잠자야지. 맛있는 거 먹고. 카타르에 가족을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교민들은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만을 바랍니다. 네, 대부분 교민들은 아버지들은 많이 현지에 계시고 일단 아이들만 많이 돌아온 상태여서요. 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여객기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귀국이 늦어진 아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가족들은 비행기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만을 지켜봤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외교부는 다른 중동 국가에서 아직 귀국하지 못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12일부터 열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어제 경찰과 소방당국에 대한 첫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조사 개시 8개월 만에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이뤄진 현장 검증입니다. 참사 당시 신고를 접수한 당국이 위험 신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처리했는지 등 실제 대응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어떤 시스템으로 참사에 대응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뒤에 변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도 찾아 압사 위험 신고가 빗발쳤을 시점에 소방당국의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오는 12일과 13일에 열리는 청문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81명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출석 의사를 밝힌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청문회 첫날인 12일에 증인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해둔 상황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만큼 특조위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3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20,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60여 킬로미터를 도주하던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경찰은 관련자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이들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문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흰색 승용차가 위협하듯 빠르게 전진합니다. 경찰관이 공중을 향해 공포탄을 쏘고 후진에 달아난 승용차를 순찰차가 들이받습니다. 승용차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30대 남성 A씨. A씨는 이보다 2시간 전쯤 경남 통영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함께 있던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택 담을 넘어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집을 빠져나오는 데는 불과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행 장소에서 나온 A씨는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해뒀던 자신의 차량에 올라탄 뒤 도주국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62km가량 도주를 이어가던 A씨는 경남 사천에서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뒤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냥 희소식이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피의자 등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이들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